이건 제가 신세계푸드 대표님한테 들은 건데, 외식업이 예전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침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띠제 이런 것도 이제 다 철수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래서 대기업들이 잘 안 들어와요, 외식업에. 왜냐? 전문 경영인들이 주로 많이 하잖아요, 대기업에서. 오너가 직접 하는 데는 잘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 임기에서는 이제 늘리면 그만이었어요. 장사 안 되는 거는 다음 CEO에서 책임질 거니까. 근데 그 다음 CEO도 망해도 이게 서서히 망해가니까 자기 때에서는 그냥 적당히 유지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오픈하면은 바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같아졌냐? 영화, 드라마랑 같아졌다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는 흥행산업이거든요. 이게 오픈하기 전까지는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되게 투자 난이도가 높은 산업이고,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하기가 되게 어려운 산업이에요. 오너 정도 돼야지 책임 있게, 이거 내가 안 되면 책임질게 하면서 이제 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물론 일반 자영업자들이 아니고 이제 제대로 하는 기업가형 분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페 노티드나 금돼지 식당 이런 데들이 오픈하자마자 이제 대박이 나잖아요. 대신에 그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제는 이분들끼리 연합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끼리 공동 출자해가지고 브랜드를 새로 만들고 계속 추가 출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기업들이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분야, 바잉 파워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 비건이랄지 패스트푸드, 신세계푸드도 그래서 이제는 노브랜드 버거나 뭐 노브랜드 피자 이렇게 가성비로 대대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 이제 하셨거든요. 아니면 이제 해외 브랜드를 소싱해 오거나, 트렌디하거나 하이엔드가 필요한 데들은 이제 대기업들이 철수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이제 비어 있는 데를 이제 사모펀드나 일반 자영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생긴 거죠. 그리고 코로나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제 긱 이코노미 때문에 지금 구인난이 엄청 심각해요.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이제는 오래 안 다니려고 하잖아요. 그냥 잠깐 프리랜서로 일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엔잡러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미국에 제가 그 다점포점주 컨퍼런스 가서 이제 찍은 장표인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블루 칼라의 임금 상승률이 화이트 칼라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국에서도 지금 직원을 못 구해서, 제가 LA에 라멘 가게를 갔더니 수목금토만 오픈을 하더라고요. 일월화는 직원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외곽의 스타벅스는 지금 저녁 6시에 문을 닫고 있어요. 직원을 못 구해서. 구인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가고 있다. 그럼 이렇게 인건비가 이제 상승하겠죠. 구인난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식업은 조리 과정을 단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뭐 처음부터 이제 파 다듬고 그런 이제 전 처리하는 과정들에서 다 직원들이 직접 했다면, 이제는 그거를 다 HMR로 그냥 사오는 거죠. 미리 밀키트나 이런 게 전 처리된 걸로. 아니면 그거를 이제 로봇으로 대체를 하고, 또 이제 짜장면 소스 같은 거를 전에는 이제 막 파 볶고 뭐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만들던 거를 이제는 그냥 뭐 한 방울 넣으면은 그냥 딱 그 맛이 나게 하는, 뭔가 마법의 소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래서 오뚜기나 교촌 이런 데들이 다 그 소스 산업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싱가포르가 딱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도 이제 인건비가 비싼 나라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음식의 ABC부터 배우던 중숙련 직원들은 이제 다 잘려나가고 그냥 서빙하고 정말 이제 저숙련 직원들만 남겠죠. 근데 저숙련 직원도 로봇이 나오면서 이제는 또 필요가 없어지고, 이제 1인 자영업자 아니면 이제 정말 고숙련 셰프들만 남겠죠. 근데 그 셰프들도 이제 필요가 없어지고 있어요. 셰프리스, HMR 이런 걸로 이제 다 되니까. 어떤 샤브샤브 가게는 셰프가 없어요. 다 제품만 들여와가지고 끓여서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또 생기는 문제라고 할까요? 식당들의 맛이 다 비슷해져요. 같은 제품을 쓰고 같은 공장에서 나온 걸 쓰니까.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으세요, 요새? 냉면 같은 거 시키면은 맛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냉면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HMR로 하거든요. 외식업이 발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구인난의 로봇 산업이 발전하지만 저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식업에 우수 인재가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근데 외부에서는 외식업에 아무도 가려고 안 하죠. 너무 3D 업종이잖아요. 너무 일만 힘들고 인건비는 적게 주고 최저임금 주고, 누가 오려고 하냐? 그러면 내부에서 육성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외식업에 들어온 분들을 가르쳐서 전문가로 키워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1000개 정도 하는 메가 프랜차이즈 홈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커리어 패스를 제시를 해요. 너가 우리 매장에 들어오면 일단 처음에 한 3년 정도 막내 직원 하겠지만 우리가 계속 교육해 줄게. 그래서 점장으로 키워주고, 나중에는 6개 매장 관리해주는 구역 관리자, 30개 매장 관리하는 지역 관리자, 나중에는 프랜차이즈 대표도 시켜줄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 맥도날드 대표는 호주에서 알바로 시작을 했어요. 외식업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우리도 갖춰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자영업자가 일단 규모를 키우고 전문화돼야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생계형 점주들이 많으니까 직원이 들어와도 점장도 못 시켜줘요.
본인이 점장이니까. 그래서 좀 다점포점주 이런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 제가 5, 6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기사를 썼는데 올해부터 그게 이번 정부에서 도입이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상공인들한테 투자를 해줄 거예요. 스타트업이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받듯이, 그리고 거기에 팁스처럼 민간 엑셀러레이터가 투자를 하면 정부에서 3억에서 5억 정도 매칭 투자도 해줄 거다. 보급형 백종원을 키우는데 정부도 투자해주고 지분도 보장을 해주도록 이제 법제화도 이제 다 해주겠다. 제가 중기부 차관 인터뷰하면서 이제 그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창톡에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장사 고수들의 풀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뭐 새 브랜드를 낸다고 할 때 저희가 이제 지분 투자도 하고 재무 투자도 해줄 거예요. 외식업의 미래가 있는가? 얼마 전에 8월에 니케이 비즈니스에서 이제 커버로 썼더라고요. 진정한 위기는 코로나 이후에 온다. 이게 뭔 소리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 이제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이제 진정한 위기가 온다고? 왠가 들어봤더니 지난 10년간의 외식업은 운이 좋아서 잘 된 거였다. 정말 뜻밖의 순풍 두 가지를 만난 거였는데 바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왔고 단카이 세대가 이제 새로운 액티브 시니어로 외식을 많이 해가지고 수요가 이제 폭발한 덕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오고 이 단카이 세대도 2025년이면 75세가 다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소비를 못 하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그 근거로 작년 말부터 이렇게 지금 외식업의 매물이 이제 급증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통할까? 제 생각은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은 3천만 명씩 왔어요. 코로나 전에. 근데 우리는 한 1,500만 명? 그래서 일본만큼 이렇게 조금 줄어들어도 타격이 크진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액티브 시니어인 건 같은데 단카이 세대보다 10년 정도 젊어요. 단카이 세대는 한 45년쯤 이고 우리나라는 한 55년 안팎이라서 우리나라는 만약 같은 그거라면 한 30년쯤에 좀 위기가 올 수는 있겠다. 근데 아직 기회는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좋은 건 아닌 게 외식업 자체가 갖는 구조적인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진입 장벽이 낮고. 그래서 어려운 거는 뭐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고요. 일본에서 97년을 정점으로 외식업이 피크를 찍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HMR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제 외식하지 않고 이제 편의점 도시락에 밀키트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도 이 시장이 커지면서 지금은 아직은 피크를 안 찍었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분이 이제 미슐랭 셰프신데 중식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중식은 일식에 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관광을 너무 많이 가니까 일본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이제 한국에서 먹고 싶은 니즈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여행 많이 가면 쌀국수가 유행하고요. 대만 여행 많이 가면 대만 카스테라가 유행을 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중국 여행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그래서 일식이 앞으로 계속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본인의 중식당 차리다가 이제는 일식 셰프랑 같이 손잡고 중식과 일식을 같이 하는 파인다이닝을 차렸어요. 되게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고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뜰 거다 얘기하셨고 이분은 이제 서울에서 최대 캡슐 호텔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뭔가 차별화를 해야지 살아남는다 해서 500만 원에 그 5층짜리 그 작은 건물을 그 월세를 내는 데가 있어요. 되게 싼 거죠. 그거를 개조해가지고 돌려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발상이 필요하다. 이건 제 연락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도 창톡에 이제 트렌드 고수로 참여를 하는데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고 여기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